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차원 축소라는 이 방법에 대한 조금 더 테크니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가 머신러닝에 있어서 이 차원 축소, 특히 비지도 학습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 차원 축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자, 왜 차원 축소를 사용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영상에서 배웠습니다. 자, 장점만 다시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차원 축소의 자, 장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머신러닝에서는 자, 키워드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첫 번째는 빠른 계산이 가능하죠. 빠른 계산, 연산이 가능합니다. 자, 차원이 적다면 여러분들 그 많은 수의 변수를 넣는 것보다 우리가 몇몇 개 대표적인 관련이 있는 변수를 통해서 계산을 한다면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량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차원을 축소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메모리가 많이 그 연산을 잡아먹거든요. 머신러닝에서 그 부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즉 부담을 줄일 수 있죠. 자, 세 번째는요, 시각화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시각화를 할 때 특히 3개 차원 이사원으로 3차원 이하로 만약에 이것을 줄인다면 시각화에 도움이 되죠. 즉 우리가 이렇게 입체적인 표현을 할 때 요런 도형 안에서의 뭐 이런 어떤 분포를 본다 할 때 시각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3차원 이상의 자료는 실은 시각화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죠. 자, 네 번째는요, 결국은 불필요한 데이터가 제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 성능이 향상되는데 불필요한 데이터가 제거된다까지만 쓰겠습니다. 결국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장점은 같은 내용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성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불필요한 데이터가 제거되면 연산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정확도도 높고 속도도 빨라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5번 같은 내용인데요. 자, 노이즈가 제거되면서 역시 모델의 성능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자, 결국은 노이즈라는 것은 우리가 그 차원, 소위 이제 입력되는 인풋 베어리어블의 수가 많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Y 클래스와 관련성이 좀 적은 그런 변수들 우리가 노이즈라고 하는데요. 이 노이즈가 결국 차원을 축소함으로 해서 불필요한 어떤 변수가 제외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이즈도 제거되고 성능도 향상됩니다. 자, 이건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배우셨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러면 차원을 축소하는 여러 가지 기술, 기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원 축소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사용이 되는데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누락된 값이라든지 누락된 값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결측값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우리가 누락된 데이터나 이런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값, 결측값 이런 것들은요, 뭐 그 데이터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자, 문제는요, 이런 결측값이 여러분들의 그 수집된 데이터, 분석할 데이터에서 어느 정도의 포션, 용량을 넘어가게 되면요, 이때는 우리가 이거를 제거를 할지, 자, 결측값을 제거해서 분석을 할지, 아니면 결측값 자체를 무시를 해야 될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딱 정답은 없어요. 얼만큼 우리가 결측값이 있을 때 이것을 제거하고 돌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이론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최소 기준으로는요, 우리가 한 10% 이내인 경우에 분석하기 용이하다라는 이제 연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연구에서 딱 증명된 건 아닌데, 연구자들은 통상 우리가 결측값이 50% 이상이라면 이거는 제거하고 그 변수를, 그렇죠? 그러니까 결측값이 있는 그 변수를 제거하고 머신러닝에서 분석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연구자들은 이제 암암리에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물론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뭐 반드시 50% 이상이면 제거하고
뭐 49%를 남겨놓고 그런 어떤 절대값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이제 임계값이라 표현하는데 통상 한 결집값이 50% 이상이면 제거하고 분석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분석하시게 되면 파이썬에서는 결집값이 너무 많은 변수가 있으면 오류가 나서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값을 제거하셔야 되느냐, 또 대체하셔야 되느냐. 두 번째는 자, 낮은 분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분산이 낮은 변수들. 자, 이런 값은 우리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아주 유사한 데이터 속성은 더 많은 정보를 주질 않죠. 그래서 결국 낮은 분산을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임계값을 사용해서 이 값을 기준으로 차원을 줄여줘야 됩니다. 자, 분산은 범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낮은 분산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데이터 정규화라는 걸 시행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 정규화,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낮은 분산보다 더 이제 심각한 거는 높은 상관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게 많은데, 이제 머신러닝 자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머신러닝의 컨셉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통계적인 모델이랑 머신러닝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가장 컨셉이 다르냐? 자, 머신러닝은 수집 가능한 많은 이제 요인들을 다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 모형에 넣어서 이제 머신러닝이 그것을 예측하거나 분류하거나 하는 게 컨셉이잖아요. 자, 이때 그래서 초기에는 사람들이 이제 상관성이 높은 변수도 머신러닝으로 분석하는 건 큰 의미가 큰 그 약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던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계적인 분석에서 예를 들면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 우리가 통계적 모델로 본다면 회귀 분석에서는 상관성이 높은 이런 변수들은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회귀 값이 들쑥날쑥하게 되니까요. 자, 그런데 머신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머신러닝도 실은 상관성이 높은 변수가 있다라는 건 어떤 느낌인가요? 자, 여러분들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다. 이 변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비슷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변수들은 정보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몸무게 하고요. 예를 들면 뭐 BMI, 뭐 BMI는 키 정보가 있으니까 좀 그렇다 쳐도 예를 들면 뭐 콜레스테롤 수치랑 중성지방량 이런 건 사실 좀 비슷한 정보를 주는 것들이잖아요. 자, 이러한 변수가 있다면 결국은 어떤 문제를 가져오느냐? 자, 바로 여러분들이 통계적인 모형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죠. 멀티콘 리니어니티, 멀티콘 리니어니티. 네, 요새 제가 영어 발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또박또박 발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다중 공선성이 이런 유사한 정보를 갖고 있는 속성 때문에 발생을 하죠. 자, 이게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모델의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자, 결국 연속된 변수 같은 경우는 연속 변수 있죠. 그 continuous variable 이런 경우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이제 정하게 됩니다. 결정이 되는데 이때 두 변수 x하고 y의 선형상관값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연속형 변수가 아니라면 categorical variable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피어슨 카이 제곱을 이용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집합 사이에 x하고 y의 관계가 이 상관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셔야 돼요. 사실은 상관 분석을 해서 보실 필요도 있고요. 자,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이 높은 상관이 있는 변수가 있다면 이것은 둘 중에서 비슷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빼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런 기법들이 쓰입니다. 자, 네 번째는 결국은 뭐 차원 축소를 얘기하는 건데요. 뭐 또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이제 고급적인 방법으로 뭐 주성분 분석을 시행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새로운 지표를 인덱스를 만들거나요 하는 방법들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생 변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또 우리가 축소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건 지우고 자, 지금부터는 차원 축소에 이제 그러면 보다 더 본격적으로 어떤 이제 방법을 테크닉을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원 축소를 하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테크닉으로는 랜덤 포레스트가 있어요. 자, 랜덤 포레스트 하면 여러분들 이미 이전에 이제
보셨다시피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나 프레딕션, 예측에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되는 얘는 뭐였죠? 앙상블, 언셈블 기반, 앙상블 기법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앙상블, 언셈블 기법 중에서 테크닉 중에서 우리가 그 배깅, 부스팅 이 두 개의 개념이 합쳐진 게 랜덤 포레스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금 더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쉽게 생각하자면 배깅은 무작위 복원 추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에서 여러 개의 이제 데이터를 복원 추출하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저의 값을 클론을 아주 많이 만들어서요. 그 클론들끼리 이제 같이 투표를 하거나 보트라고 하죠. 투표를 하거나 평균을 내는 방법으로 값을 보는 게 매깅이고요. 부스팅은 각각의 우리가 그 각각 이 값을 다수결하는 게 반드시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0명이 판단하는데 9명이 잘못된 어떤 노이즈를 학습했다면 이때는 다수결이 안 좋은 거죠. 오히려 노이즈로 이제 노이즈 값이 학습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각각의 가중치를 주는 방법이 부스팅이에요. 그래서 그 가중치를 어떻게 줄 거냐, 자, 좀 강한 학습자한테 줄 거냐, 약한 학습자한테 줄 거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생성된 이 클론 중에서 약한 놈한테 가중치를 줄 거냐, 강한 놈한테 가중치를 줄 거냐 라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뭐 우리가 에이다 부스트부터 XG 부스트, 라이트 주면 다 그런 이제 기법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스트 모델, 부스팅이 그런 거고요.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바로 랜덤 포레스트죠. 자, 근데 랜덤 포레스트가 우리가 실은 특징의 어떤 부음 집합을 이용해서 속성을 가장 잘 분류하는 방법을 찾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최적의 차원 축소 방법을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게. 자,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랜덤 포레스트는 앙상블 테크닉이지만 이것은 차원 축소를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신의 연구를 읽다 보면요,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차원 축소를 한 그런 결과들을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건 지워버리고요.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그런 축소를 할 것이냐. 자, 모델이 상당히 많은 속성에 의해서 우리가 훈련된 상태로 시작이 된다면, 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들에 대해서 나머지를 또 알려드릴게요. 다시 제가 이거를 써본다면 우리가 차원 축소의 방법에는 축소의 테크닉 방법에는 우리가 앞서 지금 랜덤 포레스트를 얘기를 드렸고요. 자, 이걸 통해서 시각화로 우리가 축소를 또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 백워드라고 하는 자, 특징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백워드 특징 제거라는 방법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백워드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렇죠, 포워드가 있겠죠. 포워드 특징 제거라는 방법이 또 있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 주성분 분석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백워드 특징 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죠. 자, 백워드 특징 제거는요, 여러분들 어떤 모델이 n개 속성, 즉 굉장히 많은 속성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자, 이때 우리가 n개 속성으로 시작해서 속성을 하나씩, 자, 백워드라는 게 뭘까요? 자, 뺀다라는 의미잖아요. 뒤로 거꾸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바구니 안에 공이 가득 있다고 했을 때 그 바구니를 그 표면까지 꽉 채울 수 있도록 공을 다 넣습니다. 넣은 다음에 이것을 하나씩, 자, n-1개의 속성으로 하나씩 빼가면서, 자, 훈련을 시키면서 오류를 가장 작게 늘리는 속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 다음에 n-1개의 속성을 계속 이 모델을 가진 이 알고리즘으로 계속 학습하는 건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K번째에서 어떤 모델이 n-k 속성으로 훈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복잡한 말씀처럼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미리 정해놓고요. 다 담아놓고 하나씩 빼면서 최적의 이제 변수를 축소할 수 있도록 결정을 짓는 거예요. 입력값을. 자, 포워드 특징은요, 백워드랑 이제 비슷한데 반대입니다. 자, 이번에는 빈 속성으로 이제 하나의 속성으로 시작해서요, 여기서 하나씩 이 피저들이 추가됐을 때 과연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그 좋은 이제 우리가 변수를 먼저 이렇게 채워 넣는 거죠. 자,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백워드는
이미 다 채워져 있는 이런 바구니에서 가장 안 좋은 것들을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은 것만 남아 있겠죠. 자, 반대로 포워드는 이 빈 바구니에 가장 좋은 것부터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서서히 안 좋은 변수만 남아 있을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임계점이 넘어가면 안 좋은 변수들을 버리면서 축소가 되겠죠. 이러한 방법으로 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차원 축소의 방법에서 랜덤 포레스트는 뭐 최근에 좀 많이 쓰고 있고요. 백워드나 포워드는 조금 더 전통적인 방법인데, 자, 네 번째 주성분 분석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성분 분석으로 머신러닝의 차원 축소를 한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는 방법이면서요, 널리 사용이 되면서도 최근에는 또 잘 안 쓰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하지만 제가 그래도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주성분 분석, 자, 우리가 PCA라고 하죠. 자, 이 주성분 분석의 어떤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새로운 집합, 이때 새로운 집합이라는 게 주성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주성분 분석은 여러 개의 변수들을 한 아주 주요한 변수 속성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축소하는 방법이잖아요. 자, 그래서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변수의 개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분산을 계속 이제 최대 분산을 계속 반복해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개별 성분이 이 직교라고 하죠.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틀면서요. 이런 어떤 이 축을 틀면서 계속 그 상관이 없는 그런 이제 아주 그 상관이 적게 되는 그런 변수를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 방법이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차원 축소로 많이 쓰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더 복잡하게 찾아보셔서 또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